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15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늘 함께하시는 네 분, 점점 바빠지시는 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십니다. 정의당의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또 맞은편에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두 분이죠.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미래통합당 노원병의 공천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나도 아니 뭐 정당에 뭐 나도 뭘 하나 가져야 되겠네. 정당에 입장을 해야지. 입장을- 뭐 할까? 국민의당 해봅니다. 진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비례위성정당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니 뭐 입당을 해도 당적이 없으니까 그러네. 자, 지금 정의당은 지금 당원 네. 투표 순위 투표 중이거든요. 예. 우리 판넬 갖고 와서 1800-2120 많이 제가 홍보를 드렸는데 금요일까지 투표입니다. 꼭들 투표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누구 찍으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비례는 신장식. 나는 할 수 있지. 비례는 신장식. 자, 정말 또 정신없이 바쁜 한 주였습니다. 뭐 정치권도 그렇고 코로나19 사태도 진정 국면으로 가기를 그렇게 희망했습니다만 그러진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3,000명을 넘어서서 상당히 좀 많은 인원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또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그 검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대응을 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난 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오늘 역시 뭐니 해도 늘 저희가 이제 월요일 밤 9시에 녹화를 하는데요. 최고의 핫 이슈가 오늘 있었죠.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회견 내용 자체는 사실 뭐 볼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만한 얘기죠.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워낙 그 뭐 발음도 불분명하고 뭐 그리고 이제 주변 소음까지 해가지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사람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제 절 2번 해가지고 또 되게 기분 나쁘신 분들이 많았고 하필이면 또 이제 굳이 반팔 셔츠를 입고 손목시계를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라는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됐는데 그 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다. 청와대 시계다. 또 이래가지고 아주 또 화제가 또 됐었습니다. 뭐 오늘 그 내용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일단 뭐 아직 진짜냐 가짜냐 그 얘기 네, 한번 해봐요. 그 얘기는 뭐 근거가 있어요. 뭐다든지 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형님, 보는데. 저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확실한 소스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 원래 당직자들이 집권하면은 하나 주죠. 청와대 부속실로 다 파견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만 4명이에요. 싹 확인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가짜다. 은색 외에는 그 총무실에 있던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제작된 적이 없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오늘 기사는 이게 나왔어요 바로. 네. 나왔어. 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밖에 돈이라 다니는 거는 뭐 금장을 했느니 뭐 자기가 가져가서 금도금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금장해서 제공된 건 없고 뭐 원래 종로 이런데 금은방 가면은 네. 그 비닐에 싼 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중고나라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실제 의원용 리미티드 에디션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뭐 그런 가짜는 언제든 존재하겠죠. 예. 뭐 이제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인지 뭐가 문제가 아니야. 가짜인지도-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랬는데. 아니지.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졸렬한 왜- 방법이야. 그건. 왜 그걸 차고 나왔느냐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 예. 이만희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제 유공증을 받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그때 받은 거 아니냐 뭐 이제 이 얘기부터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쪽 내용을 워낙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거의 100%에 가깝다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진짜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굳이 그 시계를 차고 반팔 셔츠를 입었어요. 오늘같이 추운 날. 그러니까요. 그 어르신께서 일부러 이제 절을 2번이나 하면서 시계를 보여드렸죠. 노출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저는 노출시켰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뭐 명백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심지어 정치적 만약 메시지? 그게 가짜라고 한다면 예. 심지어 가짜까지 구해서라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예전에 그 저 뭐 세월호 때 무슨 산인가 그 저기 이 유병헌 씨 잡으러 간다고 네네네. 경찰이 네. 압색 2번인가 하러 이렇게 갈 때마다 플랜카드 정치를 했잖아요. 그쪽에서. 김기춘 실장. 김기춘 실장 뭐 그러다가 우리가 남이가 이것까지 네, 나왔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플랜카드 현수막으로 거기서는 뭔가 뭐 정치권과 자기들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더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어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를 줬는데 여기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법을 쓴 거죠. 현수막 걸고 이런 거보다는 시계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시계 딱 내 보이면서 다 같이 죽을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제가 보기엔 그게 통하느냐 안 통하냐는 그 다음 문제고 그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것도 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네. 그쪽에서 보내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게 있었던 거다 분명히. 예. 그렇게 그, 보여요. 그 전술이 네. 가능한 게 뭐냐면은 네. 그렇게 하면은 왠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새누리당 연계설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 아마 발끈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몰아가네 또. 아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얘기해봐. 자, 그렇게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 그때 아까 그 김기춘 실장 우리가 남이가 할 때 똑같았어요. 그 당시 그걸 받아가지고 공격해줄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때 김기춘 실장이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거기다 대고 허위 사실로 그냥 공격을 해요? 그럼 방어막이 없이 그냥 본인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론전을 받쳐줄 만한, 왜냐하면 이 종교 집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살아나는 건 둘째치고 보통 그 여론전을 극복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던져놓은 거는 결국에는 여당 지지층에게 지금 야당을 물어뜯어라라고 하는 그냥 방향점을 제시해 준 것이고, 거기에 실체가 있다면요, 저는 아예 이름을 까는 게 제일 적정인 방어 전략이죠. 이름 안 까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까지 지금 까면 안 되지.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죠. 아니 그거야 뭐 그 자기가 새누리당 당명 당명정지하고 라고 이런 거. 본인이 예. 얘기를 한 거 그 건으로. 근데 이게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아니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 당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 언론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공모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그 사이비라 하지 말고 이제 이단이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냥 이단의 뭐. 얘기를 뭐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신천지란 말하고 새누리라는 뜻은 같은 뜻이에요 거의. 네. 누리라는 뜻이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네. 일단 유리 같은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아니 들어봐요. 결국은 어떤 절차를 거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저는 지어졌든 안 지어졌든 아니면 그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쪽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좀 정치 냄새가 난다. 예. 유승민 의원이 그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언론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철해서 했어요 어쨌든. 예. 그 당시 중요한 거 새누리당 그렇죠. 어쨌든 당명으로. 했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저는 이런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냐면 계속 이제 한국당이 아니라 통합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꾸 신천지 탓으로 몰아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몰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이번 사태의 분기점을 알잖아요. 31번 전과 후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신천지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측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왜 자꾸 신천지 탓을 하느냐. 근데 오늘 기자회견 한 날도 한국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국회에 나와서도 왜 신천지 탓을 하느냐. 근데 이걸 오늘- 자꾸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왜 옛날에 그건 비호하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니 옛날에 민주당도요 그 세월호 때 보면요 결국 유병헌을 찾아라 이거 온 종편이랑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유병헌이 본질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공격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시인하는 게 저는 그때 제가 뭐 의사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유병헌을 찾아라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관심 돌리기였어요. 충격 완화용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병헌 찾아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리려고 법적 판단을 받아봤더니 뭐 말했던 것처럼 몇 천억 회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한적 책임을 이제 인정받은 것인데 지금 그럼 신천지 예를 들어 지금 이만희 씨 잡겠다고 지금 가서 이제 뭐 이재명 지사도 하고 있는데 가서 잡아서 무슨 책임을 물립니까 지금 법적 뭐 판단을 내린다면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살인이나 상해는 모르겠는데 감염법 위반법 위반이나 뭐 위계한 업무 위계공직법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세월호랑 비교하시는데 세월호 당시는 이미 구조를 못한 상황이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ING 사실은 어느 정도 협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중국에서 지금 신천지로 와서 그게 전파되는지 이건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신천지 측에서는 그걸 알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감염론을 밝히는 게 왜 자, 중요하냐면 유병헌을 잡을 때 유병헌의 여러 가지 기업 운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불투명한 점도 지적됐지만은 결국 세월호 사고의 그 원인으로서 유병헌의 위치가 뭡니까? 유대균 등의 위치가 뭡니까? 거기에서 그걸 밝히기 위해 유병헌을 찾아라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교단이 어떻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별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결국 법적 판단 받은 거로는 세월호 사고에 있어서 유병헌이 기여한 바가 뭡니까? 당연히 판단 못 받았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균 씨가 기여한 게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구분해야 되는 건 신천지 교단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는 지적을 하라 그러면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2만 28이라는 숫자를 외워보라고 하는데 전 2만 28이라는 거 얘기 100번도 할 수 있어요.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확산 아니 그럼 코로나 지금 이번 사태에 네. 신천지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명단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아,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명단뿐만 아니라 어쨌든 나는 오늘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결국은 협조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사하고 그런데 협조해라 최대한. 지금 어쨌든 감염 경로가 가장 문제인데 물론 제가 봐도 지금 상태 그거를 밝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지 모르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서 퍼지게 되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후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야당에서 누가 그걸 밝히지 말자 그랬냐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탓한다 자꾸. 자, 그러잖아. 이게 근데 이런 거 같아.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야당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를 주둔한 건 절대 아니죠. 그죠? 아 저도 신천지 때문에 뭐야 지금 밖에 다니지는 누가 못하고 지금. 주둔했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국정에 운영을 하는 주체의 책임이라는 거는요. 결과 책임이고 무한 책임입니다. 거기엔 핑계가 없어요. 아, 우리는 정말 잘했는데 외생 변수가 터졌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게 터졌어. 야 신천지가 그럴 줄 알았냐? 예를 들면 예. 야 외국에서 그 미중 무역 갈등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야.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국정에 대한 책임은 무한 책임이에요. 결과 책임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예. 현 정부에서 대통령도 어쨌든 그게 신천지 탓이든 중국 사람 탓이든 누구 탓이든 간에 어쨌든 지금 결과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럼 결과가 안 좋은 이 상황 속에서는 현 정부가 뭔가를 실수를 한 건 인정을 하고 잘못을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다만 지금 신천지 문제가 이렇게 커졌으니 어찌됐든 간 이거를 좀 잘 힘을 모아서 해결해가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저 앞단이 없어요. 앞단 없어요?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화 대표 시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메르스 때 국가가 정부가 바이러스를 숙주다라고 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에 메르스가 퍼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잘못입니까? 삼성성울병원 잘못입니까? 삼성서울병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박 대통령이 사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난다. 어쨌든 예. 여론 지지도 엄청 빠지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인 문재인 대표는 당연히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야당 대표인데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 앞에 사과하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죠? 지금 야당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사과하시라고? 근데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 고용이 다 신천지예요.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건 신천지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현 사태를 이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 최고 책임자의 사과 이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아직 왜 끝난 건 없을까? 아니고요. 아직 왜 없을까? 아직 끝난 건 왜 없을까? 아니고 제가 잠깐. 보기에 아니 어쨌든 지금 상황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정리된 다음에 다 정리됐는데 그럼 저희가 몇 달 동안 고생하셨죠? 저희 잘못이 이럴 겁니까? 왜 사과를 못 할까? 총선이 있거든요. 전 그렇게 봅니다. 총선이라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아니 거고 이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실 아니 안 해요? 저는 총선과 이 연관되는 통합당 건데. 네. 측이나 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정치 이슈화시키고 싶어 해. 지금 얘기도 보면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은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게 왜 신천지가 왜 이런 어떤 전도 방식 밀행성 아니면 이렇게 오픈하지 않은 공개하지 않는 거로 인해서 사실 어찌 보면 31번 이후에 굉장히 예. 확진된 거에 대해서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 명단 입수 근데 한 일주일 이상 걸렸고 그게 또 맞냐 틀리냐 계속 논쟁이 지금 되는데 뭐 빠진 명단이 많다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 알려져 되는데 있죠. 물론 그게 뭐 얼마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당 측에서는 계속 그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 왜 특정 종교의 문제를 삼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태 물론 지금 얘기처럼 저도 인정해요. 어쨌든 정부라는 거는 결과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입국 문제라든지 이거는 저는 아마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봐요. 지금 외국에서 보는 눈도 있을 테시고 사실은 뭐 확진자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좋지 않은 상황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분명히 통합당 측에서 또 명백한 어떤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우리 이준석 최고도 보면 이걸 무슨 뭐 단체 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시선 돌리기라고 봐요. 뭐가요? 국민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작단을 잡았더니만 그게 무슨 시선 여론조작단이야 돌리기래. 그게 텔레그램 아니 저도 사실은 보수하는 사람들의 톡방에 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들어가 봐요. 그분들이 막 얘기하는 거 많아. 공작원이에요? 근데 그걸 사실은 공작으로 보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냥 의견이거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큰 영향력이 있거나 뭐 국회의원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 그거를 마치 이준석 최고는 정치 공작처럼 몰아가더라고. 나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아니요, 그게 무슨 공작이요 그게. 그 방의 특징은 제가 나중에 초대해드릴게요. 아니 나도 그런 방에 들어가는데 많은데 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많은 시민들의 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하는 가짜뉴스 얘기를 칭찬방이라고 돼 아니, 있고 그거를 가면은 마치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이라고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유튜브 채널들 모욕하는 오늘 여기저기 폭파하자고 지령을 내리는 곳인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의견 소통의 장입니까? 그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누가 일부러 공작을 하는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령 아니잖아요. 내려요 거기? 난 안 들어가봐서 잘 네, 모르겠는데. PDF 파일로 아예 만들어서 자, 지령 내립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요 얘기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할게요. 예, 네, 일단 일단 신 돌아가서 변호사님.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그게 뭐 정부 탓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신천지에서는 메시지를 줬어. 정치적 메시지, 매우 정치적인 메시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뭐 누구는 뭐 그래서 이거는 그럼 그 누구야 이만희 총회장이 여당 지지자들에게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시계찬 걸 빌미로 하여 야당을 매우 쳐라 이런 메시지였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명확하게 미래통합당 내지는 그 친박 세력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여요. 근데 문제는 아니 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 보낸 걸 뭐 어떻게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핸들링하느냐는 미래통합당과 친박 세력 예, 몫이에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자, 반응할 지금 건지.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오후 한 7시 20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딱 한 2시간 됐네요. 거의 지금 갔죠. 가평으로 갔어요. 이게 뭐 검체를 강제 채취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 일이 벌어질지는 저희가 또 지금 녹화 중간에 네. 또 뭐가 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그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 신천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실은 총회장 같은 분은 그 베일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권위가 유지가 돼요. 오늘 베일 밖으로 나와서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분이. 질문에 요지를 못 알아듣고. 그 중간에 그 예, 직원분 그 한 여자분이. 분이 거의 통역사처럼 이렇게. 예, 근데 그럴 수 있죠. 움직였더라고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네. 근데 그분이 2월 17일 날 여기 와서 계속 계셨다고 하세요. 했는데 2월 17일 날 와서 여기저기 왔다 갔죠. 저는 팔자가 여기 매여 있을 팔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날짜도 틀렸어요. 네, 27일인가 27일이라고 얘기했다가 했다가. 또 17일로 그다음에 뭐 정정하고. 코로나를 발음도 콜레라 콜레라라고 뭐 처음에 비슷한, 예. 얘기를 하셨고 음성인지 뭐지 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중단시키고 모시고 나갔다. 근데 이 과정이 음막 뒤에서 그 신비함과 권위를 유지해야 되는 총회장을 베일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는 제가 보기엔 12지파의 지파장들의 봉건적 협의 테이블이 이 사태를 향후에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은 거기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지파. 저 분석은 꽤 오래된 네. 있었어요. 오늘 아주 극적으로 저는 네. 그게 보였거든요. 이미 저도 들은 얘기죠. 내가 신천지 아는 건 근데 아니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어. 여론의 반응 한번 보고 싶은 게 저는 신천지 교도들에 대해 가지고 교인들에 대해 가지고 체크하는 과정은 거의 다 끝나갈 거라 봐요. 이제 보면은 교인 명단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예. 그거는 뭐 유한한 시간 안에 이게 끝날 테고 대신 만약에 그 이상의 어떤 코로나 유행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 논의가 전개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 오늘 저희 최고위원회에 나온 발언도 뭐냐면은 그래 신천지 명단이야 뭐 확보하고 거기 명단에 오류가 있는 거는 뭐 계속 받으면 되고 그런 건데 앞으로 이런 대유행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부도 기조를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 중심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야당이 한 일주 전 중에 한 일주일 일찍 얘기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잡으러 다니는 거는 옛날에 유병원 잡으러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대유행을 어떻게 막을 거냐, 마스크 어떻게 공급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에 지금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권에서. 지금 일단 마스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또 좀 문제되는 발언도 사실 있었고 이해찬 대표가 아니 잠깐요. 제가 명부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신천지 명부를 받았더니 뭐가 누락되었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뭐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말인데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당 명부 관리해 본 사람들이면은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 현근택 위원장한테 용인 지역에 있는 민주당 당원 명부가 제대로 된 명부냐?
물어보면은 말 못할 걸요.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인이 뭐 그냥 넣었을 수도 있고 전화해 보면 나 민주당 가입한 적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 예전에 탈당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당보다 훨씬 세. 아니, 그러니까 7개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본당 뭐냐면은 갈수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예를 들어 30만 명짜리 명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면은 예. 거기에서 뭐 실제 대조해봤던 2,000명이 맞지 않다, 1,000명이 맞지 않다 이런 건 아마 민주당 명부의 오류 비율보다 낮을 거예요. 저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새누리당이랑 예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이랑 명부 다 관리해봤지만은 그거 오류율 20% 가까이 돼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근데 국민들한테 자꾸 이제 그런 것만 강조해서 가는 것이 과연 그 여당이 이 사태 대처하는 진짜 자세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저도 거죠. 한마디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요. 그러니까 정당 명부는 사실은 뭐 정당 중앙당 말고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네. 지금 얘기처럼 뭐 몇 개월 동안 당비를 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마다 또 달라지고 이래서 다르죠. 지금 신천지는 다 알다시피 6개월 교육 받아야 아이디 카드가 나오고 아이디 카드를 찍고 가면서 입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고 앱으로도 관리를 하고 교육수행과 신도는 명확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앙 서버만 갖고 있다 그러면 명단은 정확히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자꾸 유병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병원 때는 세월호가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지금은 한참 이게 전쟁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신천지 명단든 20명이든 30만이든 조사하고 나면 전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특정한 어떤 단체 집단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증상이 있다라고 검사를 하거나 이럴 때만 들어오는 건 말이에요. 뭐 대구에 있는 모든 대구 시민들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은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 끝나면 오히려 사태는 진정될 것이다. 그리고 마스크 얘기 안 한다 그러는데 마스크 계속 하고 있죠. 물론 마스크 저도 약간 발언 실수한 게 있어 비판받았지만 실제로 물론 이제 대만처럼 국가가 사서 실제로 배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이 그렇지 않아요. 네. 뭘 분배하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저는 아마 전쟁 때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식량 배급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선에서 지켜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물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수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뭐 식약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일부터 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은 좀 고쳐나가야 된다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만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실무자들 아주 크게 질책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좋아요. 일단 이 주제 네, 김태현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조금 듣고. 나 아까 다 얘기했어요. 국정 운영하는 주체는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 네. 근데 현 정부는 지고 싶은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안 필요해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러니까 신천지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신천지가 확산시킨 데에 많은 원인 제공하긴 했지만 국정 운영하는 주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논의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현 정부의 집권 세력은 오류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뭔가가 잘못됐을 때 인정한 적이 없다.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 다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류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인정하면 밀린다고 생각하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어찌 됐건 간에 그리고 저 신천지에 대한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요 네. 사실은 기미는 지난 일요일부터 보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일요일날 호소문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호소문 내용 그냥 뭐 뻔한 얘기야. 마녀사냥하지 마. 뭐 우리 협조할게 이거 네. 하나만 한 얘기인데 수신인이 음. 누구 되게 그런 거 호소문하면 국민 여러분. 네, 그렇죠. 근데 정치 지도자 이렇게. 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이거 뭐죠?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시그널인 것 같다. 딱 걸렸어 니들. 내 돈 안 받은 사람한테 나와보라고 그래. 난 전 이 느낌 받았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정치 자금에 모든 국회의원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신천지라는 데는 예를 들면 무슨 더 사교들 있잖아요. 뭐 시사 고발 프로에 나오는 무슨 성폭행하고 막 이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교세가 되게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현금도 많고 한 1조 정도 굴러다닌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있죠. 눈먼 돈이고 다 현금인데 뭐 세금 처리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돈들 뿌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 있을까? 여야 보수지 뭐 막론하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유로운 사람. 너는 배지가 아니잖아. 미안해. 어쨌든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래 자유롭잖아. 여기 배지 다 아니니까. 자유롭다. 당 자체가 자유롭지. 자유롭습니다. 왜 줘 우리한테? 네. 그러니까 전 회사원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이제 비슷한 기사 나온 게 있죠. 아니에요. 이낙연 언론사는 되게 취약해요. 취약하죠. 홍보기사 많이 써줬던데. 그럼. 야 그러면은 다 뭐, 거기 신문 아니, 신문사가 하나 있잖아. 아니 이거 아예 그러면은 천지일보. 검사 또 한 100명 보내가지고 한번 다 압수수색하고 뒤져?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뭐 이렇게 털듯이 한번 쫙 그러니까 털어버리면 그렇지. 아, 털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돈 된 거 나와가지고 또 정부가 털리고 뭐 이런 거 하면 뭐 안 다 돼요. 털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니, 다 뭐, 털어야지. 맞아. 근데 어쨌든 끝났어? 예. 뭐 이거 털면 뭐 로비도 털 수도 있고 뭐 교비 횡령 안 했겠어요? 다 나올 거라고 털 수는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거 코로나 끝나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일단 거죠. 사람부터 낫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그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쪽이 한 4가지 정도 크게 보면 줄기로가 있는데 하나는 뭐 감염병법 및 위계 공직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요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살인죄. 아이 됐고. 시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도 있고요. 예, 법률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법률가 계세요. 시장님이신 내가 권위가 있지. 야, 내가 딱 정리하는 이 4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횡령 배임 등 100억 원대 네. 그 지금 거기 무슨 무슨 교육관 교육회가 네. 오늘 한대 가평. 거기 네, 가평 거기가 100억 원대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횡령 배임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요게 이제 하나의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막 다 사기 그러니까 재산 다 전 재산 헌납하게 하고 뭐 그렇죠. 이랬던 것이 사기 요게 하나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남은 정치자금법 요 이제 4가지 고리가 있는데 4가지 정치자금 고리가 제일 있는데 재밌겠다. 예 근데 그 전에 잘 보시면 이게 감염병법이 이게 이걸로 처벌이 되냐 살인으로 처벌이 되냐 뭐 등등등 이제 법적인 논란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금주법 시제 미국에서 알카포네가 네네. 뭘로 처벌받은 줄 아세요? 금주법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선 증거를 못 찾았어. 정치자금법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조세. 조세포 세금 제대로 안 냈다. 아. 조세로 잡혔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네, 왜 이러세요? 무슨 세상을 그걸 범죄 없는 세상을 꾸는데요. 예. 도청하는 거예요. 도청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뭐라 안 해. 근데 그 정도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할 거면 정말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나 법정에서나 전부 다 그래 알카포네 처벌해야지 이래 돼요. 그래요. 아니 옛날에 우병우 수석은 그 법인 차량 리스한 거 쳤다고 이거 막 물고 놀았잖아요 또. 아니 갑자기 거기로 너무 튀지 말고 여튼 그래서 4가지 갈래가 지금 당장은 감염병법이 문제가 되지만 이 4가지 갈래 중에 실제로 이분이 처벌을 받는다면 뭘로 처벌을 받을까 이것도 살인죄지. 관심사입니다. 살인죄지. 이게 근데 법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살인죄 높은 왜냐면 금에서 살인죄 좀 평가해 주세요. 소송 개인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왜 내가 아니, 내가 소속 해. 같은 서울시에서 당이잖아. 하는 아니 거. 자, 법률가이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 같은 넘어가. 일반인은 진짜 막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찾아봐. 좋아요. 예.